안녕하세요, 별이별자. 여러분들의 별별 DJ 티벤입니다. 오늘은 별과 별이 만나서 세상 다양한 일에 대한 별별 이야기를 해보는 별이별자 채널 1 잡다한 이야기. 오늘은 그 중에도 아주 스페셜하고 유명하고 미남인 멋진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KBS 김은성 아나운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BS의 김은성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아나운서에서 앵커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국내 1호 박사를 2006년에 받고 다양한 곳에서 또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 소통에 대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진짜 이렇게 훌륭하신 아나운서님을 모시다 보니까 지난번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마이크를 키는 법을 까먹은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정말 허물없이 이렇게 지내지만 또 막상 이거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한 20대, 30대에 뭔가 이 아나운서를 바라봤던 제가 그 시절에 그 느낌을 생각해보면 되게 까마득하고 약간 이게 높은 약간 구름 같은 곳에 와, 뭐 하시는 분이지? 저 어떻게 간 거지? 와, 약간 신기하다, 대단하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20몇 년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네. 이런 역할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를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회사원님 같은 느낌이 있고 간혹 가다가 알아봐 주는 경우가 있긴 하죠. 물론 이제 아나운서가 두 종류가 있어서 뜨는 아나운서가 있고 이제 언더그라운드 아나운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유. 제가 뉴스나 TV 나올 때는 2대8 가름말을 하고 안경을 끼기 때문에 거의 못 알아와요. 근데 쇼락을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편감을 느낍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멋진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까? 일단은 봤을 때 공부를 잘 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어야 돼요. 제 KBS는 이제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카메라 테스트에 정말 매력적인 친구가 있어도요, 꼭 그 친구를 3차에서 보고 싶어도 2차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잘하는 능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면접을 할 때는 이 친구가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지. 이제 공감은 상대방의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이게 배어 있으면 좀 따뜻함이 느껴지죠. 그게 언어와 비언어로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를 보는 시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사안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왜냐하면 아나운서가 단순하게 전달자 역할뿐만 아니라 뉴스 앵커라든가 시사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를 보는 시각에 대한 건강성. 마지막은 이제 상황 통제력이라고 하죠. 애드립입니다. 그러니까 돌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박 면접을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감하는 능력, 사회를 보는 시각, 마지막으로 상황 통제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단순히 뭔가 뭐 외모가 좀 훌륭하다거나 뭐 목소리가 좋다거나 이런 단순한 전달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또 말씀을 들어보면 더 깊이 있는 또 본질적인 상식이라든지 뭐 공감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모 얘기가 나와서 발성 발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아나운서가 되려면 너무 잘생겨도 안 좋습니다. 뉴스를 진행할 때 정우성 씨나 현빈 씨가 뉴스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안 보죠. 집중이 안 되죠. 전 꺼요. 약간 저 같은 약간 흐리멍텅한 애매모호한 경계선. 이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닌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아나운서를 준비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외모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시험을 내가 꼭 돼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목표를 잡고 그거를 꼭 달성해야 되겠다. 이상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나운서 시험하는 준비 과정이 내가 갖고 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장 멋진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게 듭니다. 끊임없이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럼요. 계속 뭔가 멋진 모습, 최선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나운서 입사한 다음에도 저희 교육을 시킬 때요. 처음에 보여지는 모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나운서가 더 멋지고 말 잘하고 예뻐집니다. 계속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모니터를 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또 아나운서가 된 이후에도 본인을 좀 관리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식으로 스스로 관리하시고
챙기시는지 비결.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매일 5km를 뜁니다. 그게 그 아나운싱 할 때 발성 발음도 좋고요. 제가 좀 밤에 몰아먹는 타입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의 큰 바위 얼굴이 됩니다. 그럼 그때는 진짜 분노의 달리기. 그럼 좀 빠져요? 빠지죠.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이고요.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에서 모니터를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5년 차인데 그 어느 정도 스스로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본인만의 스타일, 본인만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제 요 얘기하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스피치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대가시잖아요. 아이고, 박사 네, 하셨고 네, 네. 저서들도 많고 그런 것도 워낙 유명하신데 또 스피치도 사실 되게 궁금한 영역이거든요. 다들 말을 잘하고 싶은데 네. 어려워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스피치는 이런 거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괜찮은 스피치다. 좀 그게 있나요? 우리가 스피치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생각하시고요. 다변과 달변 같은 걸 생각하십니다. 내가 지금 막힘없이 내 이야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할 것인가에 첨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말 잘한다는 사람은요. 상황과 때에 적절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얼마나 센스 있게 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개발한 툴 중에 하나가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제 5단계인데 소통력 5단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단계가 공감력이죠. 아까 얘기했던 상대방의 언어를 쓸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지식력인데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은 키워드 위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잘 분류하면 정보죠. 정보의 의미를 부여하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 말하는 것. 세 번째는 언어 구사력. 딱 보고 막힘없이 말을 잘하는 력. 네 번째가 이제 표현력, 음성적 보여지는 모습 같은 거고 마지막이 아까 얘기했던 전체를 제어하는 상황 통제력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핵심은 내가 얼마나 상대방의 언어를 쓰면서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하는지가 가장 말을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하기. 그냥 그거 어떻게 연습하지? 그거를 그냥 때와 상황 매번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로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모임을 가실 때 미리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실 필요가 있죠.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오늘 적어도 어떤 질문과 어떤 대화를 하겠구나라고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티키타카 맞춰서 말씀하시고 끝난 다음에 한번 복귀해 보시는 거죠. 어느 레벨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대화가 잘 됐나?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이 축적적이죠. 그러다 보면은 사회생활 하실 때도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네.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뭔가 좀 용기와 격려의 그렇군요. 말씀? 네. 만약에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직군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방송 환경이 변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열심히 공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시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죠. 그래도 아나운서나 방송 직군을 준비하는 게 다른 직종에 준비하는 것은 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보여지는 모습을 좀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면 설령 내가 원하는 방송국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아나운서가 되지 않더라도 돌이켜봤을 때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20, 30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 각자의 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힘들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 허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작은 허들, 큰 허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멋진 여러분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이 부족합니다만 우리 TVN 많이 부족해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네.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음번에 어떤 사회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김은성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멋진 용기와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TVN님들 오늘 저희 KBS 김은성 아나운서님 모시고 그런 아나운서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별의별 일 말고 별처럼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채널 추천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걸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